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피처 또는 솔리드 본체를 지정한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반복되는 패턴 영상을 작성할 수 있다. 피처 또는 솔리드 본체를 지정한 중심축을 기준으로 일정 각도만큼 반복되는 패턴 영상을 작성할 수 있다. 피처 또는 솔리드 본체를 지정한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 복사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 패턴, 두 번째, 원형 패턴, 세 번째, 미러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피처 또는 솔리드 본체를 반복적으로 생성을 해주는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학습을 위해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직사각형 패턴 일정 IPT 파일을 열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패턴이라고 하면 일정한 형태 또는 양식이 반복되고 있는 유형을 의미하는데요. 위쪽에 있는 패턴 패널에 첫 번째, 직사각형 패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 패턴은 이런 구멍 같은 피처 또는 이 구멍을 포함하는 솔리드 본체 전체를 내가 입력한 값만큼 균등하게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주는 명령이에요. 위쪽에 있는 직사각형 또는 컨트롤 쉬프트 R 버튼 누르면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실행하게 되면 이런 직사각형 패턴 창이 나타나게 되죠. 가장 왼쪽 위에 있는 부분은 어떤 객체를 패턴 영상으로 작성할 건가 그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은 개별 피처 작성이라고 해서 지금 이 솔리드 본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피처들 중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피처만 선택 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솔리드 패턴화 같은 경우에는요. 돌출, 구멍, 얘네들을 모두 포함하는 솔리드 본체 전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주게 되겠죠. 먼저 개별 피처 패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피처 패턴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는 피처 부분에 활성화가 되고 있죠. 내가 반복적으로 작성할 여기 있는 구멍 피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거나 또는 모형 검색기에서 해당하는 구멍 1번 피처를 클릭해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지정한다면 모형 검색기에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이 피처를 어느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생성할 건지 방향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방향 1, 이 부분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객체 모서리 또는 원점을 확장해보면 축이 있죠. 축을 클릭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모서리 선택을 해줄 수도 있겠죠. 방향이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되고 있다 하는 경우 여기 있는 방향 반전 버튼을 클릭해주면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그 위쪽에 있는 중간 평면은요. 처음 선택한 원본의 피처를 기준으로 좌우로 반복적으로 만든다 라는 뜻이고요. 지금은 원본을 포함해서 수량이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량을 바꿔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량을 4로 바꿨어요. 그때 지금 진행하는 방향이 한 방향이다 할 때는 균일하게 이렇게 미리보이가 생성이 되고 있죠. 여기서 중간 평면을 클릭하게 되면 원본을 포함해서 좌우로 패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간 평면 해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여기 있는 유형이에요. 기본값은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라고 하면 원본의 피처가 시작하는 전부터 다음 객체가 시작하는 이 지점까지 원이니까 센터도 동일하겠죠? 이 거리값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거리로 바꾸게 되면 내가 입력한 값이 전체 길이에요. 여기가 총 10mm인데 이 안에 4개를 배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간격은 하나하나 사이의 거리를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곡선 길이, 제가 모서리를 선택을 했잖아요. 방향으로.
면 이 모서리의 길이가 자동으로 여기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는 스케치 커브가 있으면 그 스케치 커브를 선택하면 얘가 가진 길이가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값이 전체 길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수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 이 안에서 딱 정확하게 나눈 값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10으로 입력한다 하면 이 모서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균등하게 패턴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방향 하나에 대해서만 보고 있잖아요. 방향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옆쪽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모서리를 또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향으로는 개수가 지금 2개인데 제가 3개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간격, 지금 한 칸 한 칸의 간격이 10mm죠. 얘네를 2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방향은 꼭 90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각이 90도보다 커도 되고요. 또는 90도보다 작아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방향을 지정할 수 있는 모서리라던가 축 또는 스케치 커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이 끝났다 하면 확인 버튼 눌러서 명령을 적용시켜주면 미리 보기 됐던 자리에 구멍이 빵빵빵 뚫리게 되겠죠. 이게 직사각형 패턴의 기본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직사각형 패턴 2번 .ipt 파일을 열기 해줄게요. 그리고 직사각형 패턴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피처로 선택해서 구멍만 패턴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솔리드 패턴화 이용해서 이 본체 전체를 패턴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작업 피처, 곡면 피처 포함이라 되어 있는데 작업 피처라고 하면 여기는 평면, 축, 점을 뜻하는 거고요. 내가 포함하고자 할 때 얘를 클릭해서 걔네들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위에는 처음 보는 아이콘이 또 하나 생겨나는데요. 자, 접합이라고 하면 내가 얘를 몇 개를 생성을 하든 하나의 솔리드 본체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세 본체로 하게 되면 추가로 생성된 이 솔리드 본체는 이 목록 안에 쭉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방향 지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방향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가로 방향, 여기 있는 모서리를 클릭을 해줄게요. 얘는 중간 평면 이용해서 좌우로 배치할 거고요. 그러면 홀수 값을 입력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3을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만들면 미리 보기가 원본의 객체랑 겹쳐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간격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현재 이게 간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쪽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측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긴 부분 모서리를 클릭해주면 이 모서리 길이 값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패턴이 되고 있죠. 자, 두 번째 방향으로는 제가 세로 방향, 여기 있는 모서리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중간 평면 입력을 할 거고요. 수량 3개로 바꿀게요. 이것도 이 간격도 측정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가장 아래쪽에 긴 모서리 선택해서 이 값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접합인 상태로 제가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본체가 총 8개가 추가 생성이 됐는데 위쪽에 있는 솔리드 본체는 딱 하나뿐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직사각형 패턴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새 본체 작성으로.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솔리드 1번만 있던 부분이 총 8개가 추가돼서 9번까지 생겨나게 되겠죠. 원래는 하나의 본체로 만들어졌던 부분이 각기 개별의 본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처, 개별적인 부분 선택해서 하는 방법과 또 솔리드 본체의 전체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이때 접합과 새 본체 유형, 또 이 값에 대해서도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복되는 형상의 입력 값을 어떻게 입력을 할 건지 그 유형도 조정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직사각형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패턴 영상 그 두 번째 원형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형 패턴 1.ipt 파일을 열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형 패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패턴이 이러한 피처를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일정 간격만큼 떨어진 형상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피처 또는 솔리드 본체를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각도만큼 반복적으로 작성해 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원형 패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O 눌러도 됩니다. 자, 직사각형 패턴이랑 마찬가지로 가장 왼쪽 상단에는 어떤 객체를 패턴할 건지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먼저 피처부터 보도록 할게요. 피처로는 여기 사각형 홈 돌출 2번 얘를 선택해 줄 거고요. 직사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피처 선택 후에 방향 1, 2를 지정해 줬다면 원형 패턴은 회전축을 지정을 해줍니다. 회전축으로는 이 원점에 있는 X, Y, Z축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작업 부처에 있는 축을 이용해서 미리 축을 만들어서 걔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이런 완전한 동심원인 경우 원통의 옆면을 클릭을 하면 그 중심이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패턴, 개수, 원본 객체 포함한 수량이고요. 숫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각도는 제가 180도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80도 안에서 10개의 형상을 패턴을 하는데 반시계 방향이 지금은 기본값이죠. 만약에 이 축 방향, 시계 방향으로 하고 싶다면 회전축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때그때 선택할 때마다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중간 평면은 마찬가지로 원본 객체를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회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 각도마다 갈 때마다 얘도 같이 원본 객체도 같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근데 고정됨으로 하게 되면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패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잘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면 원형 패턴이 작성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원형 패턴의 기본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맨 밑에 내려서 원형 패턴 2번 .ipt 파일을 열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스케치 커브가 하나 보일 텐데요. 얘에 대해서 형상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스윕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고요. 지금 보이는 곡선을 경로로 해서 원을 하나 만들어서 걔를 스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평면을 이용해서 커브와 점을 클릭해서 평면을 만든 다음에 할 텐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축방향으로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YZ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홈 버튼을 눌렀는데 그 이유는 이 끝점, 가장 위에 있는 끝점에다가 일치시킬 거예요, 프로파일을. 그렇기 때문에 형상 투영 이용해서 여기 있는 선 또는 점을 클릭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ESC, 그 다음에 원을 실행한 후에 이 점에서부터 지름 3 정도의 중심점 원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케치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스윕, 자동으로 프로파일이 선택이 되고요. 경로는 여기 있는 커브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그냥 경로 따르기로 해서 확인 버튼 눌러서 작성을 해줄게요. 그러면 스윕 객체가 하나 작성이 됐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모형 검색해보면 부품의 끝이 좀 위로 올라와 있죠. 아래로 쭉 내려서 이동시켜 줄게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원통이랑 이런 스케치 커브가 하나 추가로 나올 건데요. 지금 스윕 객체랑 원통 객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본체가 두 개예요. 그래서 얘네를 하나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된 게 스윕이 위에 있죠. 나중에 작성된 돌출이 새 본체로 되었기 때문에 두 개로 보이는 거겠죠. 얘를 접합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솔리드 본체가 한 개로 변경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원형 패턴을 보도록 할게요. 피처로 할 거고요. 피처는 스윕 피처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전축은
위쪽에 있는 원통면 클릭을 해줄게요. 자, 각도는 360도 회전을 할 거고요. 수량은 넉넉하게 12 정도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중간 평면 하든 안 하든 어차피 360도 돌기 때문에 상관은 없죠. 회전은 회전으로, 고정이 아니라 회전으로 한 상태로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이런 갈고리 형상이 만들어지죠. 자, 아직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회전 이용해서 자동으로 프로파일, 여기 있는 조그만 원이 선택이 될 건데요. 축은 Z축을 선택해서 한 바퀴 뺑 둘러줄게요. 당연히 접합을 할 거고요.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레임 형상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얘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이 면에서 제가 형상 투영, 그래서 원을 하나 투영을 할 거고요. 선을 이용해서 수평선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17을 이용해서 이 중간점과 중간점, 그리고 끝점과 원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줄게요. 완벽하게 딱 반이 나뉘게 되겠죠. 얘를 중심선으로 바꾼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이렇게 딱 나뉘어 있을 텐데 얘 하나만 한쪽만 선택해서 360도 돌릴 필요도 없죠. 180도 돌려서 접합을 해주면 이렇게 구 형태로도 작성이 될 거고요. 또 스케치 이용해서 중심점 원을 지금은 바닥면에서부터 그렸지만 한 지름 4 정도로 해서 종료를 해요. 그 다음에 돌출 이용해서 이 프로파일을 반대쪽 방향으로 쭉 접합. 그러면 위쪽에 이런 매달릴 수 있는 지지대도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얘에 대해서 위쪽에 있는 모양을 확장해서 약간 광택 있는 색상으로 바꿔줄게요. 광택 금색하면 이런 금색으로 바뀌게 되죠. 좀 어두운 계열인 구리 연마 색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어떠한 제품의 프레임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 안쪽에 전구 같은 걸 달아서 조명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원형 패턴 활용해서 모델링 하는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패턴 영상 그 세 번째 미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미러 파일을 열기 해주도록 할게요. 미러라고 하면 거울이 먼저 생각이 나죠. 거울을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돼서 대칭되게끔 반사되죠. 그런 것처럼 미러도 어떠한 객체가 있다면 평면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그대로 대칭시켜서 복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미러 선택을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피처 또는 솔리드 본체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전 여기서 솔리드 미러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솔리드 본체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그 다음 미러 평면. 어느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할 거냐. 그래서 원점 평면이다 하면 YZ, XZ, XY 이렇게 평면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원점 평면이 아니다 하면 여기는 미러 평면 선택 후에 해당하는 평면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칭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한 작업 피처 또는 곡면 피처를 포함하겠다 하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접합 그리고 또 셋 솔리드 똑같이 선택이 가능하고요. 접합인 상태로 확인 버튼 누르면 솔리드 본체가 하나고 매끄럽게 연결된 상태로 만들어지죠. 만약에 새 솔리드로 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체가 지금 2개예요. 모서리를 보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평면도 숨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운데 분리된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죠. 접합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운데 분할된 선이 없는데 새 솔리드로 하게 되면 별개의 솔리드 본체로 나뉘기 때문에 가운데 분할된 모서리가 하나 더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접합으로 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원본 제거가 있어요. 그쵸?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대칭 복사가 아니라 대칭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래 있던 객체는 사라지고 반대쪽에 대칭 이동돼서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원본 제거를 하지 않는다 하면 원본도 같이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자, 평면을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면을, XZ 평면을 한 150 정도 띄어서 저한테 밀어. 피처로 하게 되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런 바디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미러 평면으로는 너, 그리고 확인. 누르면 두 개의 선택된 피처. 돌출 1, 2번만 대칭 복사가 되겠죠. 왜 이 부분만 형상이 좀 다르게 만들어졌냐면 해당하는 피처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랑 똑같이 복사를 하고자 한다면 이 솔리드 안에 포함된 모든 피처를 대칭 복사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객체랑 평면이랑 떨어진 거리, 이 객체랑 평면이랑 떨어진 거리도 동일하게끔 작성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가 미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12차 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